미래통합당 선대위 김우석 상근 수석대변인입니다. 오늘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세 가지 논평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 경제 관련 논평입니다. 살려주세요 국민 여러분, 민생 경제를 살려주세요. 다시 하겠습니다. 살려주세요 국민 여러분, 민생 경제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선거운동 마지막 날을 맞아 황교안 대표와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모두 경제를 살리자는 호소였습니다. 총선을 통해 국민께서 현 정부의 경계를 보내고 경고를 보내고 최소한의 견제를 위해 제1야당인 우리 미래통합당을 지지해 주실 것을 호소드렸습니다. 그것이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흡수했습니다. 황 대표는 다시 큰절을 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난 3년 우리 경제는 세계적으로 듣도 보도 못한 소득 주도 성장으로 이미 난떨어지에 매달리게 됐습니다. 무한 코로나19라는 초유의 국가 위기 상황까지 겹치니 바닥으로 추락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는 이미 추락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세계 11위 경제대국이었던 대한민국이 끝물을 곤두박질 중인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3년간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 대책 없는 근로시간 단축 등 시장의 활력을 갉아먹는 반시장 정책으로 일관했습니다.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헌법을 부정하는 토지 공유제, 부동산 매매 허가제 등으로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국민은 불안하고 기업도 불안합니다. 각종 규제와 거대 노조 목리는 나라의 숨통을 조여옵니다. 일자리를 만들고 공장을 돌려야 할 기업들이 문재인 정부 때문에 대한민국을 박차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민들도 거기에 나앉고 있습니다. 문정부는 일자리 창출에 사활을 걸겠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볼 수 없는 일자리 상황판을 청와대 직무실 깊은 곳에 걸어놓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광판 숫자는 통계 왜곡으로 만들어낸 가짜였습니다. 세금으로 만든 단기 일자리에 그마저도 부풀리기와 거짓이 난무했습니다. 부동산을 잡겠다고 호언장담하더니 내 집 마련 꿈을 가진 서민들까지 투기꾼으로 몰아갔습니다. 19번의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덕분에 오히려 집값이 폭등했습니다. 청와대 참모들은, 여권의 인사들은 시세 차익으로 목돈을 움켜쥐고 속으로 폐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이제 전 세계가 우리 국민에게 빗장을 걸어 잠궜습니다. 스스로 일어나지 않으면 철저히 망가지고 고립될 미중의 위기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의 미래도 끝이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히고 맙니다. 지난달 시력부표 수급자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1998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당시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GDP의 33%를 차지하는 수출은 이번 달 들어 18.6%나 급감했습니다. 2018년 매달 500억 달러의 2008년 매달 500억 달러를 웃돌던 수출이 그해 12월부터 감소세를 보이더니 지난해 월 400억 달러에 그쳤습니다. 이대로 가면 민생 폭망입니다. 이대로 가면 민생 파탄입니다. 남은 것은 세금 폭탄이고 세금 핵폭탄 청구서만 남아있습니다. 내일 총선이 앞으로 2, 3년 대한민국의 미래까지 결정할 것입니다. 이번이 골든타임입니다.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지, 민생 경제를 살릴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날입니다. 내일.
입맛에 맞는 통계만 보며 자화자찬했던 청와대, 미래 세대야 어찌 됐든 빚을 내서 돈을 풀자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민국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싹 다 갈아엎어야 합니다. 경제정책 기조를 대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 침체를 대비해 자유시장 경제를 살릴 구조개혁을 서둘러야 합니다. 경제는 살려본 자만 살릴 수 있습니다. 경제는 살려본 사람만 살릴 수 있습니다. 국민만이 미래통합당을 살릴 수 있습니다. 미래통합당만이 대한민국의 민생 경제를 살릴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살려주십시오.